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름 정의의 총정리 5번째 시간이고요.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알아두시면 뭐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 이제 좀 귀찮은 것 중에 하나는 입력해야 될 내용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 데이터 내용이 좀 많아지면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지 않은 데이터,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메모리, 그러니까 이름 정의로 참조하는 거죠. 메모리에 들어가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이 만약에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불변하는 내용이겠죠. 이걸 어떻게 써주냐면 보세요. 제가 중괄호를 열고요. 중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PRO pro1 프로덕트 1을 얘기하죠. 그거에 대한 값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콜론,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 그 다음에 PRO 2, 그 다음에 걔에 대한 값은 12,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PRO 프로덕트 세 번째 프로덕트의 값은 16이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네 번째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값은 22. 자, 이렇게 해서 중괄호를 열었기 때문에 중괄호로 닫으시는 거죠. 이 중괄호는 알파벳 P에 있는 Shift 키 누르시고 중괄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열에 대한 부분이죠. 배열의 입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첫 번째 해당되는 값만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한다면 이름에다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름에다 정의를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참조돼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제가 또 입력해야 되니까요. 자,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ESC키로 나가시고요. 자, 저는 이름 정의 가셔서 이 범위를 제가 고정된 범위죠. 어떻게 보면 가격표라고 하는 범위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가격표라고 하는 범위를 만들고 여기 참조 대상에다가 저희가 아까 여기다 썼던 내용들 있죠? 요거를 그대로 해서 그냥 확인 누르시면 변화되는 거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냥 브이로그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제가 가격표라고 하는 범위를 만들었잖아요. 가격표라는 범위. 자, 그래서 자, 얘는 브이로그. 자, 찾아야 될 값은 여기 있는 요 값 찾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어디서 찾아요? 그 범위가 있는 게 가격표라고 하는 걸로 제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가격표 다시 입력하셔도 되고 F3키 누르시면 제가 정의해 놨던 이름에 대한 정의 다 나 있는 그냥 가격표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가격표를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오타를 내가지고 가격표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에 나오니까요. 선택하시면 가격표인데 제가 잘못 입력한 거 오타가 났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가져와야 되는 값은 가격이니까 두 번째 값이죠.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정확히 찾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엔터 하시면 16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PRO 4, 22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얘가 없어도 해당되는 내용은 pro 1. 왜냐하면 저희가 이 테이블을 참조 테이블을 뭘로 만들었죠? 이름 정의에서 이름 정의에다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만들어 놓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로 여시고 중괄호로 닫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3by 3이면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행되는 거에 대한 부분만 세미콜론으로 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큰 따옴표 해주셔야 되고요. 숫자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번거롭긴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건 아니고요. 조건의 테이블이 아주 고정적이고 아주 짧은 형태가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쓰여진다라고 하시면 아예 이름 정의로 딱 박아놓고 표현이 좀 그런가요? 딱 정의해 놓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거에 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진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으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배열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개념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응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분류할 때, 데이터표를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좀 이제 그런 내용들 개연성을 가지고 제가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의 테이블들은, 그러니까 데이터들은 크게 어떤 형태로 여러분이 분류를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하나 둘씩 말씀을 드리면 변화가 잦은 테이블인지 변화가 없는 고정 테이블인지 변화의 주기가 느린 테이블인지 이거를 정의해 놓을 필요가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 나중에 모델링을 만들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 고정 값을 갖는 데이터인지 변화의 주기가 짧은 건지 변화의 주기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데이터를 이렇게 뭔가를 정리하고 취합하려고 하실 때는 그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이렇게 배열의 입력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배열함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거는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배열함수에도 이거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요거는 만약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열함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굳이 이제 뭐 보신다고 하면 뭐 이제 제가 해당되는 범위 만들어 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아무튼 요게 있습니다. 이런 게 요건 배열함수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열함수의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배열함수도 저희가 함수할 때는 아마 배열함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미리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 기본적인 주의가 함수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 어려우니 그리고 꼭 필요한 함수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기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함수로 해결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배열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함 배열함수의 이 짜릿함은 정말 어떤 함수를 먼저 쓰신 것보다 사실은 배열함수를 기본 함수를 가지고 배열함수를 가지고 만드시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함수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지금 자료 정리하고 이런 내용들 뭐 예제 파일들도 뭐 좀 보고 있고 막 이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배열함수 그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배열함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나가시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요. 오늘은 저희가 보셨던 게 이름 정의에서 자 정리할게요. 자 이름 정의, 이름 관리자, 이름 정의에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여기에다가 함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정리해드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배열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예. 이름 관리자의 참조 대상에 저희가 함수 넣는 거 보셨지만 이제는 뭐다? 배열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나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뭐, 이런 기능까지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라고, 난 저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놓으셔서 한 번쯤 여러분들의 업무에, 여러분들의 데이터에다 조금씩 적용해 보시면 또 새로운 재미를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 남아있는 게 하나, 둘, 세 개. 예, 세 개만 하면 끝나는데요. 요거 두 개는 그냥 끝나는 거니, 금방 하나 뭉치는 거니까, 아마 이게 빨리 끝나면, 나머지 한 시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개는 그냥 한 번에 퉁쳐서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름 정의의 총정리 내용들 여러분들 해당되는 내용 한 5-6가지 됐는데 그 내용들 이제 다 정리가 끝나면요.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날씨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